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재회운 많이 물어보시죠? 이것도 95%인가요? 이거는 네. 한 80% 알겠습니다. 연애운에선 짝사랑이 이제 애정운이 그게 있고, 근데 다들 재회운 보고 그 다음 연애운은 봐요. 그 다음에 애정운은 봐요. 네. 단계가 있네요. 단계가 이 있어요. 사람이 나한테 연락 오는지, 음. 나 얼마나 생각하는지, 음. 나 그리워하는지, 음. 이 사람 안 그리워한다면 그럼 나 다음 사람 언제 오는지. 네, 맞아요. 이게 그 순서입니다. 오케이, 아주.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세트로 가요. 헤어진 전애인 연락 올까요? 네. 재회운을 봐보겠습니다. 반년 정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잘 만났다고 했는데 헤어졌어요. 이 사람 다시 연락이 올지,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내 생각을 하는지, 다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죠. 경우에, 그냥 이거는 재회운의 그냥 전형적인 아주 질문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너무 전형적이었다. 네, 무슨 학원이에요, 이거는. 네. 이렇게 타로를 볼 때 내 남자의 생년월일시 물어보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나이마다 조언이 달라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은 20대 중반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혹은 이제 타로를 봤을 때 이거는 생년월일 물어보는 거는 나이보다는 기본 성향을 봐요. 성향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이 막 엄청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뭐 이성적인 한 번 사람인가. 아니라고 하면은 딱 아닌 사람인가,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네. 베이스로 깔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되게 냉정하고 뭐 이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사랑 앞에서는 또 어떻게 변하는 걸 또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는 타로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라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재회혼을 할 때는 이 나이보다는, 왜냐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그쵸.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여기는 성향을 많이 본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런 사연의 경우에 만난 기간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헤어진 원인이 더 중요할까요?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말상병, 뭐 일말말초인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병 때 많이 헤어지고, 그리고 말년에 많이 헤어진다. 군대 사자성어인 줄 알았죠. 군대 보내면 헤어진다. 뭐 그런 줄임말이 있듯이요. 네. 우리가 100일 때 많이 헤어지고요. 1년 때 많이 헤어지고요. 1년 반 때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적어놓고 있어요. 그 1년 반을 이렇게 잘 넘어가잖아요. 웬만해서 안 헤어져요. 왜 그 뒤로는. 되게 1년 반, 1년 반 이후예요? 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 남자가요, 100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는 그 100일에 대한 추억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100일 동안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그 101일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도 얘가 그래도 100일 동안 잘해줬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해가지고 참는 게 1년이 됩니다. 1년까지? 네, 1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다시 위기가 와요. 음. 위기가 왔는데 남자애가 좀 내가 달라질게, 내가 달라져 볼게 해서 그걸 지켜보면은 1년 반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결정이 납니다.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네요. 저 아니, 성격이 급해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라?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요, 네. 남자들도 이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성향 많이 보신다고 하지만 저는 네. 나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대 남자는 100일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그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 여자를 많이 사랑하고 이 여자와의 미래를 꿈꿀지언정 100일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동물이든 사람이든 웃긴 거는요. 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쵸? 좋아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요.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긴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우리 때 직전에. 네, 그 직전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연락 빈도인데요. 네. 뭐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자는 20대 초반, 남자는 30대 중반, 뭐 30대 초반 이래가지고 남자는 회사에서 막 너무 바쁠 때야. 네. 여자는 대학생이나 혹은 뭐 일을 하지 않아서 너무 편안할 때야.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연락에 대한 문제를. 오빠, 내 친구는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사귀는 애네들은 하루 종일 연락한대. 근데 오빠는 왜 연락이 없어? 이렇게 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나도 회사원이고 이 사람도 회사원이고 맞아. 이랬을 때 같은 경우에는요, 다 알거든요. 제가 회사를 네. 다닐 때였는데 저는 네. 그냥 나이 차이가 한 5살 나는 오빠들을 보니까, 선배들을 보니까 진짜 바빠요. 물론 안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쵸. 막 바쁘면은 게다가 연구실 같은 데를 저는 이제 첫 직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아예 그럼 랩실에 들어가 버리면 핸드폰을 두고 들어가거든요. 네, 몇 시간 네.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쵸. 그때 제가 어린 생각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이 과정들이 다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가서 그쵸. 혹은 이제 랩실에 이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여자친구한테는 나 지금 들어갈게 혹은 그 말조차 못 남기고 들어가서 몇 시간 뒤에 답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친구 모르는 여자친구 밖에 있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좋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않게. 이 사람이 걱정하지 않게 나 이제 랩실 들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거야. 결국은 남자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여자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겠네요. 그쵸.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말해주는 건데 남자들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보면 그냥 패스합니다. 그러면은 언니는 연락 네. 많이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얘가 뭐 하고 있으면 돼. 뭐 하고 있는지 알기만 하면 돼요. 저는 네. 연락하는 걸 그러니까 남자가 연락이 오면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많이 아껴주니까 하는 건데 막 그렇게 1초에 한 번씩 연락하는 건 나 좀 힘들어. 아 힘들죠. 손가락도 닥터로. 아프고 저 카톡 PC를 좋아하는 게 나 진짜 손이 너무 아프고 이게 결국은 네. 어릴 때 연애랑은 또 다른 게 달라요. 나도 일을 하고 나도 왔다 갔다 나도 피곤하고 나도 전자파 좀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서 맞아. 아니 그러니까 맞아. 이게 저도 어느 정도 남자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락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는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남자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서운을 한다라고 느끼면은 너도 좀 작작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남자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애에 대해서는 뭐 F부터 Z까지 뭐 다 알지는 못하니까 서로의 기준점이 이제 동일하면 계속 가는 거고 아무리 이 사람이 사랑해도 기준점이 이제 너무 높아버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연인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 헤어지는 원인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이 다른가요? 아니요. 그것도 만나는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 더 중요해요? 기간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100일 전에 헤어졌어요. 네. 100일 전에 헤어졌는데 여자가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봐요. 뭐 클럽을 갔어요. 100일 전인데 클럽에 갔거나 아니면 뭐 딴 남자랑 바람을 폈는데 여자가 이제 빌어요. 오빠 잘못했어. 오빠라고 할게요. 그냥 오빠 잘못했어.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러면 100일 전에 사귀면은 남자들이 오케이 한 번 넘어가 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기간이 중요한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안 만나봤어.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일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나도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도 나를 알거든요. 네. 서로가 서로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헤어진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 썰을 하나 풀자면 썰 좋아. 여자가 사랑해라고 말했다고 남자가 헤어지자 그랬어요. 왜요? 왜? 왜 헤어지자 그랬냐면 너는 왜 나는 너를 아직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부담을 줘? 이렇게. 조상신이 도왔다 이거는. 조상신이 도왔다. 그쵸. 약간 이상한 남자 걸으려고 조상신이 도왔다. 나 이거 좀 황당하다. 네,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갑자기 넌 너무 착해서 재미가 나란 없어? 남자는 안 맞아.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그런 것도 있나요? 너는 너무 괜찮은 여잔데 나는 너한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너를 놔줄게. 그쵸, 많아요. 남자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은요 자기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걸 그냥 그러면은 자기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널 놔주는 거야. 그러면 헛소리라는 것이네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딴 여자가 있어요. 마음에 가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중국 분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들의 연애 방식은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남자들이 중국 여자분들하고 연애를 했어요. 네. 연애를 하고 헤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입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내가 너한테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난 네가 부담스러워. 너가 너무 나한테 왜 잘해줘? 나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네. 나 너한테 마음 그만큼 없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기대를 가지니?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 여자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몇 번 당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중국 분들은 직접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너가 정말로 나를 싫어한다면은 차단을 했겠지. 그게 아니니까 네. 넌 나에게 아직 마음이 있는 거다. 괜찮다. 네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럼 중국 사람들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 그러니까
둘 다 깔끔하게 차단을 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끊어낸대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팔이네요. 너무 신기한 게 다 공통점이었어요. 연애운을 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요? 근데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끝낼 때는 확실하게 끝내고 다 차단까지 다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네. 다시 연락이 올지를 첫 질문을 던졌다면 네. 남자가 연락 오는 시기가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OX가 보이는 건가요? OX라고 하지 않고 네.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 때 그게 연락이 올 건데 그 어. 마음이 들 때가 몇 월 달일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시기에 진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나요? 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연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오게 해요?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네. 사람들마다 다른데 어떤 외모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자가 한동안 카톡을 내려요. 이거는 방법이에요. 네, 카톡을 딱 내려요. 잘 들어보세요. 카톡을 딱 내리면 남자도 볼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도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가 어떤지 볼 수밖에 없는데. 카톡 업데이트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카톡을 내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예뻐진 모습. 이렇게 샤랄라. 샤랄라하게 막 이렇게 옷도 딱 이렇게 이쁘게 입고 화장 이렇게 풀면 샥 하고 이러고 보정 빡세게 훅 하고 했을 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확률이 많아요. 그럼 외모 많이 보는 경우 말고 성격을 많이 보고 말 통하는 거 많이 봤었던 남자는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자성어를 올려놓나요? 아니요. 아니면 신문 같은 거 이제 나는 이런 거 읽는 사람이다. 그때는 SNS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귀었을 때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파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관심 있는 거를 내 SNS에 계속 던져놓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남자친구가 되게 대외 활동 중요하게 여긴 친구였어요. 그러면은 나 이런 대외 활동 참여했다. 나 요즘 학교 생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이번에 뭘 했다라고 해서 뭔가 정보에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남자분들도 끌려합니다. 신기하다. 근데 이건 남자든 여자는 비슷해요. 네. 그럼 시기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재회 가능성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연을 들었을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10살짜리 아가가 네. 저 지금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굳이 타로를 돌려보지 않더라도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타로를 안 돌려보더라도 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사연도 네. 많이 받고 하다 네. 보니까 이거 연락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이거는 안 돌려봐도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있어서 이 사람의 성격은 전혀 연락이 올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라든지 이게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그 의견이 달랐을 때, 그 충돌될 때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요. 성격은 절대 연락을 안 할 사람인데 이상하게 카드에서는 연락이 온다 뜬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여자분도 이 사람 연락 절대 안 해요. 제가 이 사람 3년 사귀었는데 그때마다 헤어졌을 때도 연락 절대 안 했어요 했는데도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그럴 때가. 그렇다면은 선생님께서는 타로에는 연락이 안 올 것 같다. 타로에 연락이 안 올 것 같다. 근데 여자가 근데 남자친구 저 진짜 많이 사랑했거든요. 네. 막 이러면서 우리 관계 정말 견고했었고 연락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타로에서는 안 올 것 같대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있죠. 그러면 그런 근데 경우에 안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안 믿고 기분 나쁘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안 와요. 네, 그리고 네.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통 근데 그 다음에는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까요?라고. 어떻게 하면 올까요? 네, 결국에 방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법으로 조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확률이라는 게 되게 웃기지만 그걸 조금 끌어당겨 보는 겁니다. 그럼 헤어진 연인이 칼같이 헤어지는 경우랑 네. 구질구질하게 놓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으세요? 좀 타로의 관계성 같은 거 보이나요? 그 타로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짝사랑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인이 뭔가를 해봤는데 잘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회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한 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질구질. 근데 여러분 재회를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헤어지자 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응, 그래. 꾹 참고. 꾹 참고. 그러니까 내가 할 그래. 말은 많지만 꾹 참고 그래. 그래. 안녕. 라고 하면은 재회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 순간 그러면 내가 너무 당당하게 이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게 잘못한 건가?
내가 위에 있어가지고 얘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여자가 네. 이제 그러면은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그래도 우리가 좀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 후회 안 하겠어? 그래 알겠어. 잘 만났는데 아쉽네. 안녕? 하고 끊었어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 서로를 봤을 때 이 남자 되게 뭐 내 남자님 많이 좋아했네요. 몇 월에 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모든 타로가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경우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네. 이제 뭐 그런 분은 봤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200만 원인가 쓰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썼어요. 저한테 안 쓰고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타로집과 신점과 이런 거래서 네. 본인이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아. 남자가 왜 전화가 안 오는, 네. 그러니까 연락이 올까 안 네. 올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전화를 이제 돌린 거죠. 200만 원을. 그분도 확률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해가지고 네. 다 공통된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부담스러워. 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었는지도 알 것 같고 근데 그 대부분의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어머니라고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인데 이건 개인적인 건 아니니까 신점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점을 봤는데 너는 시어머니 없다. 넌 학교분이 없다. 넌 몇 년간 학교분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포기해라 라고 점이고 타로고 이것저것 다 봤는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절망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시어머니 없는 거예요. 학교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길래 오는데 학교 간다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라고 하니까 로스쿨이래요. 로스쿨 같은 네.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변호사가 되는 변신도 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합격운이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분들이 보는 거는 무슨 시험인지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좀 그쵸. 확률이 높아지네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안 했기 때문에 합격은 그러니까 공부가 끝나는 걸 보여야 되는데 공부가 끝나는 게 안 보였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였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해서 5년에 합격을 하고 그 전에는 꾸준히 공부를 한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로스쿨에 대한 시기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제가 그러면 그 로스쿨에서 공부를 끝내고 합격을 한 그거예요 라고 말을 하셔서 네. 그래서 그렇게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 시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많이. 그게 있잖아요. 타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내가 요만한 정보를 흘려도 딱딱딱딱 말해주면은 신뢰감이 더 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진짜 구체적인 정보를 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근데 사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는 뭐야 이 사람이 들었을 때 그냥 때려 맞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그쵸, 들기도 그쵸.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 정보를 알려줄수록 구체적인 아웃풋 해결 네. 방안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알려주셔도 돼요. 음. 내가 어떤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은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지고요. 하나는 자기소개서고 하나는 면접이고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여기 시험에서 어떻게 되고 면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고 여기서 보완할 게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회사 일반 회사랑 방송국이랑 혹은 뭐 비행기 타는 거 등등등 회사마다 다른가 봐요.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회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직이 될까요? 라고 말하면 딱딱딱 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여기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서류를 넣어놨고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방송사라고 해볼게요. 네. 방송사면요 정규직이 없어요. 그쵸. 정규직이 없어요. 특히나 아나운서 알고 있어요? 네, 정규직이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를 봤을 때 얘가 이 사람이 나이는 이게 아닌데 뭔가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규직이어야 되는데 자꾸 인턴 카드가 떠요. 그러니까 인터넷 카드. 그러니까 인턴처럼 뭔가 하거나 막 불안정하고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합격하기가 좀 여기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나는 프리랜서이고 정규직이 아니지만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 또 이제 달라지나요? 맞아요. 그러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승무원 같은 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역시도 사실은 카드가 되게 이게 좀 독특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있죠. 일반 사무직이라 하면은 그냥 하셔도 괜찮지만 뭔가 내가 좀 이것보다 일반 사무직에서 좀 더 특별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네. 재회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재회 가능성은 낮지만 네, 나 좀 노력하고 싶어요 네, 라는 의지가 강했을 때 혹은 내가 뭔가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또 어떤 카드가 나와야지 둘이 또 잘 될까요? 왜냐면 남자분께서도 본인이 연락을 하는 것보다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남자의 성향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카드 조언에서 이제 활동성 이런 거에도 관련된 카드가 있어요. 뭐 완두 3라든지 전차라든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그거고 완두 8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단 굉장히 타로에서는 속도감 있는 애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빨리 움직여라. 그럼 안 빨리 그러면 잡아라? 빨리 잡아라. 안 그러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움직이세요라고 말합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이러면서. 뭐 아니면 돌아면은 내 마음이 후련해지게끔 한번 그냥 놓을 거면 제대로 놓고 네. 아니면 매달릴 거면 제대로 한번 구질구질하게 또 매달려 보세요. 맞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 네. 또 그래 보겠습니까? 언제 또 그래 보겠어요? 물어본 적 있으세요? 구질구질하게 오빠 나 좀 다시 만나죠 이렇게? 없어요. 저도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네. 네가 나를 이런 저는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아니 너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사실은 없어요. 우리 두 사 약간 좀 공주님들인가 봐요. 궁하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는 언제든지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수많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여자분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네,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다쳤다면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쵸.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님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예뻐해주는 정말 그 8천만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새로운 인연, 우리 재회온 다음에 새로운 인연 본다고 그쵸, 했잖아요. 그쵸. 새로운 인연 한번 살펴봐 보세요. 안녕.